네, 바로 이슈를 더하다 말씀 나눌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좀 네. 빠져서 힘들어하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 방송화면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들에게도 알찬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인생에서도 위기 속에 이제 기회가 있잖아요. 네. 오늘 또 많은 종목들이 양봉으로 돌아서면서 조금 안도하시진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 관련된 뭐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남겨주시고요. 오늘 두 분을 추첨을 해서 헤어 케어 세트와 다이어트 보조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를 더하다 가장 먼저 다뤄볼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오늘 슐츠 총리와 푸틴 대통령 간의 긴급 전화회담 네.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살짝 기대가 되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일 바로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서로의 아주 각별한 편이 돼주고 있잖아요. 그 재현 씨가 볼 때는 휴전 쪽일까요? 아니면 리스크가 더 지정학적으로 커지는 쪽으로 갈까요?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전쟁이 거의 200일 넘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휴전했으면 좋겠어요. 바람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황대현 매니저에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전쟁 좀 긍정적으로 빨리 마무리되는 쪽으로 보십니까? 아직 멀었다 보십니까? 굉장히 러시아도 피곤하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좀 일단 협상의 어떤 그 실마리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현안을 봤을 때 러시아 그 푸틴도 자존심 강하기 때문에 절대 이제 물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지만, 그 현실적론으로 봤을 때 일단 그 히루카에서 퇴각한 건 맞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저도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거는 이제 완전히 철수라고 나왔는데, 그건 서방 쪽의 얘기고요. 동방 쪽이 아니라 북방 쪽에 이제 러시아 쪽 얘기 들으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왜 재건주가 부각되는가를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좀 길어질 수 있고 이러지만은 과거와는 다르게 SNS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러시아에서 전쟁의 입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에 쌓이면은 그것 또한 그 전쟁의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술츠하고 푸틴하고 긴급 회담 봤을 때 아마 술츠는 그 독일에서 이제 되게 보면 훈방 쪽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 얘기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다가오는 겨울이다. 국민은 살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고 안 일어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택 수리도 하자. 이런 난방도 긴급 복구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로서도 이것을 강하게 뿌리치기는 제가 볼 때는 도덕적인 모럴 해절도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좀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는데, 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재건 비용에 대해서 세계은행에서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전쟁은 이쪽에서 일어나지만 일어나지 않는 쪽에서는 재건을 하자는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린다면은, 거기에 이제 금액이 뭐 초기 비용이 한 134조, 네. 조단위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워낙 파괴된 지역이 뭐 말도 그렇죠. 못할 정도니까요. 예. 일단은 그래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이 네. 추운데. 그러면 이제 거기 어떤 집도 죽고 이런 어떤 흐름이 좀 나와야 된다면, 이런 쪽에서는 협상이 좀 나오지 않느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그럼 그래도. 재건주를 지금 봐도 되겠냐 이겁니다. 네, 근데 결국. 사실 봐야죠. 재건주 봐야죠. 같은 경우에 테마성인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테마성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이제 너무 이제 오늘 데모 같은 경우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정말로 가가지고 거기서 커넥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 네. 약간 대기업을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400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 전체 484조 정도 예상이 된다. 거기서 뭐 낙수 효과만 있어도 거기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건주들도 물론 이제 주가라는 건 6개월 선행이라든가 미리 선행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최근 또 주가가 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재건주들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팩터가 맞물리면서 반등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냐. 네. 그래서 조금씩 협상에 대한 실마리, 어허. 이런 쪽에 좀 포인트를 좀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도 피곤하니까 빨리 협상하자.
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재건주 중에서 좀 대형주 위주로 해서 슬슬 그렇죠. 담아놔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세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예. 빠졌거든요. 알겠습니다. 많이 빠졌고 실적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임순재 대표님은 제가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내일도 시진핑 주석을 네, 만나서 예. 어떤 이야기가 올지를 모르다 보니까 네, 약간 대표님께서는 약간 이렇게 아리송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네, 일단 뭐 지금 뭐 회담 자체가 했다라는 건 그냥 회담 자체로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슐츠 독일 총리하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무슨 뭐 휴전에 다 뭐 가까이 간다든가 네. 그럴 확률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사실 보시면 될것 지난번에도 같고요. 한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한 지금 4개월 만에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 그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직 해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푸틴이 그냥 손쉽게 이게 겨울이다, 뭐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해서 뭐 휴전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좀 섣부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의 이제 히르크아우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철수를 했는데요. 뭐 일단 러시아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전쟁이 길게 되면서 지금 전선이 상당히 좀 길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와중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잠시 밀려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우크라이나가 추가적으로 지금 여러 지역을 공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보면 전선이 넓어지면서 수비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럴 때 러시아가 다시 재반격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단순히 하루 뭐 한 번 회담으로 뭐 이게 회담이 뭐 휴전으로 간다라는 그런 이제 섣부른 기대는 조금 아직 좀 이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시진핑하고 이제 내일 이제 회담이 이제 있을 예정인데 그 회담 내에서 과연 어떤 식의 이제 얘기가 될 건지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양쪽에서 서로 이제 직접적으로 뭐 서로를 도와주거나 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외에 이제 비공식적인 어떠한 뭐 움직임 같은 것도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뭐 전화해서 만나는 거와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만나는 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재건 관련주는 좀 피하자 이렇게 봐도 그렇죠. 뭐 괜찮을까요? 재건 관련주도 이제 조금 그 안에 좀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하고 지리적 거리가 상당히 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옆 나라에서 뭐 지금 전쟁이 나서 재건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뭐 손쉽게 지금 재건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럽 국가가 제일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군사적인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미국이 뭐 우선적인 그 재건 대상이 아무래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 해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뭐 도와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건 관련돼서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건다 하면 우크라이나 정부보다는 이거를 수주한 업체의 이제 하청 형태로 아마 참여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로 너무 기대가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본인들 많이 도와준 나라에 당연히 그렇죠. 많이 발주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부분 좀 포인트로 생각하는 말씀이었어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락장에서도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올랐습니다.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7% 넘게 올랐고요. 코스모 화학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네. 했더라고요. 아니, 폐배터리 관련주들 왜 이렇게 강하게 오른 건가요? 굳건했어요. 대표님? 예. 네. 뭐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기도 이제 그 원자재, 그러니까 2차 전지 들어간 원자재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중국산 이제 원자재에 대한 이제 비율을 계속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내년에는 중국산 비중이 60%가 되지만 2027년도에는 이제 20%까지 이제 줄어야 된다라고 보면 그럼 이 원자재를 이제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봉착을 하게 됩니다. 중국산이 아닌 다른 쪽에서 구하는 가장 손쉬운 거는 기존에 이제 만들어졌었던 배터리를 이제 폐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원자재를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뭐 2040년도에는 뭐 지금 500억 달러가 넘는 그런 이제 시장 규모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에서 미리 그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보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IRA 법안을 보면 이제 중국산 관련돼서 원자재에서 이제 폐배터리에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또 그러니까 예외상을 이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주요
완성 이제 배터리 업체나 그다음에 소재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지금 2차 전지 배터리의 재활용 부분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향후에 계속적으로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선취매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래요? 생각합니다. 자,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자, 그럼 네. 우리 황대현 매니저에게는 종목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예. 폐배터리 전문가입니다. 아, 네, 그래요? 황대현 매니저가. 그렇죠. 수익률을 엄청 냈어요. 근데 좀 가는 종목들은 워낙 치솟아서 말이죠. 네. 이거 엄두가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폐배터리 시장은 그 대표님께서 뭐 전체적인 예.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종목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제가 이제 그 핫하게 얘기했던 게 성일하이텍이었고요. 네, 맞아요. 거기에 이제 그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세비캠 또는 이제 코스모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탑픽주라고 볼 수 있어요. 선도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뒤에 이제 그 후발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도주들이 많이 그 반등을 했는데 일단 그 성일하이텍은 제가 볼 때는 그 차트 흐름을 좀 보신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주가가 상당히 그 최근에 꾸준하게 반등을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일선 이평의 어떤 지지도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성일하이텍의 주가를 볼 때는 상당히 선도주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아마 후발주도 좀 무너진다고 지금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아직 아닌가요? 아직은 그 탄력이 좀 현재 오.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 폐배터리 시장은 인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2013년도에 그 현재 첫 그 전기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8, 9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10년 주기라면 이제 그 폐배터리 시장은 계약이라고 보는데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보유자 영역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타이밍상은.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쪽에서 이제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차트 흐름상 이평 괴리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이 이제 5일선 이평 지지도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눌림목이 나올 땐 또 매수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배터리 관련주가 주가가 뜨면서 1년 동안 갔습니다. 네. 2년 동안.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도 지금보다 한 10배, 20배 정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폐배터리 활용 부분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후발주로서 이제 그 몇몇 종목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코스모학이라든가 세미캠이라든가 성일의 땅 하나기술도 말씀드려서 다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발주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영화테크라든가 인선 ENT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아마 선도주가 쉬면은 후발주도 또 여기서 이제 바톤을 이어서 형 동생 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한번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롯데님께서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폐배터리 지금 사면 상투 같아요 라고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뭐 인선 ENT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그렇죠. 종목이었죠? 뭐 성일라이텍도 인선이 그렇고, 이지트로닉스라든가 네. 또는 그 웰크론 그 영화테크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안 떴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약간은 이제 추세 매매보다는 단기 매매 네.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선도주들은 이제 그 이런 괴리도가 좀 줄어들어야죠. 예. 그럼 그때 가서 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럼 지금 성일라이텍 쫓아갈 같은 아니죠. 종목은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 그렇죠. 지금은 그럴까요? 보유자 예, 영역이죠. 너무 솟았어요. 네. 예, 이제 수익을 언제쯤 내느냐, 그 5일선 이평 지켜보면서 네. 그 한번 매도 전략은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뜬 종목들은 분명 지금 기회가 온다. 예, 이런 왜냐하면 의견을 주셨어요. 형이 가면 동생도 가거든요. 좋습니다. 그런 자, 맥락으로 보시면 그러면 2차 전지 이야기, 좀 폐배터리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오늘 LNF에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온 게 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미국에 공장 짓는 거에 대해서 기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네, 예. 그래서 불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 투자하신 분들이 이거 혹시나 악재가 되는 건 네. 아니야? 이런데 지금 주가 자체는 아직은 반영은 네, 안 그렇죠. 되는데 안 혹시 반영이 어떤 돼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예. 일단 뭐 지금 그 미국에서 이제 협상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관련돼서 뭐 미국에서 이제 IRA 관련된 법원으로 국내 이제 업체들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 영향이 이제 받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반대급 부착 차원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내에 그 공장 증설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 수 있다라는 걸 미국 측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협상의 대상으로 아마 삼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걸로는 조금 더 보시면서 만약 진짜 불허를 뭐 정부에서 불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실 아하.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